오늘 그 제13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제1주제는 국세와 관련해서 현행 제도에 관한 개선에 관한 주제였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제2주제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목을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 검증 제도 도입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데, 현행 우리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국가나 법인 등의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의 유상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또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게 돼 있고, 또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납세자 스스로 계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또는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차관을 두고,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로부터 어떤 사전 검증을 받아서 한다면 납세 성실성도 확보할 수 있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셨고, 발제자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전 검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박훈 교수님께서 이 준비하신 내용을 한 25분 정도 간단하게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대가 세무학과의 박훈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취득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미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세 부분이 아니라 지방세 부분에서 세무 전문가들의 할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 주제하고 좀 다르게 사전 검증 제도가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도입 방안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로 돼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세무사회에서 연구과제를 받아서 저뿐만 아니라 강상훈 세무사님하고 그다음 허원 교수님과 세 명이서 연구를 해서 최근에 8월 달에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그 연구 결과의 부분은 세무사회나 또 제가 지금 현재 한국지방세 학회장으로 있긴 하는데 거기에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저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크게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고 마무리 정리 정도로 갈 텐데요. 먼저 취득세에 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성실성 확인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이고요. 가장 핵심 사항이 이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 성실 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리고 취득세 외부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은 2016년에 이와 같은 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 의뢰를 받을 때 연구자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했거든요. 그 세무 전문가들이 성실 신고 이미 하고 있고 외부 조정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취득세의 경우에 소득세 범위에서 취득세로 바꾸면 되는 것보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부분의 경우는 결국 여기서 토론자들께서 토론문도 충실히 제가 몰랐던 분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실제로 세무 현장에서 지금보다 납세자가 막연하게 가산세 부담을 지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것 부분을 미리 사전적으로 세무사님들 비롯해서 세무 전문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갖고 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주요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과표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이 법인의 장부로 인해서 확인되더라도 기업에게 기준에서 그 개별 원가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실은 그 세법의 경우에 지방세법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통해서 과표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의 한 중반 정도에는 어떤 연구를 접근했었냐면 취득세 계산하기 과표가 굉장히 어렵다를 초점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세무사님도 자칫 잘못하다는 가산세라든가 전문가들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초점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일반 납세자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그 사전 확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뭘까로 좀 바뀌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사실상 취득가율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례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그 과정에서 2016년에 A부터 Z까지 어떠한 체크리스트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무 전문가가 역할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특별히 더하거나 빼든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장부위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인, 부당계산 부인이 규정이 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법인 등의 굉장히 큰 규모의 거래를 하게 되면 자체적인 인력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이제 같이 연구했던 강상원 세무사님이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당계산 부인뿐만 아니라 이 무상취득. 근데 무상취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앞에서 일주제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산의 부담이 있고서 제도 변화했듯이 이 무상취득의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게 2023년 전후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무상취득이 한마디로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주제자께서 매년 200페이지 정도 되는 세법 개정이 굉장히 세무사되고 나서 매년 그런 학습 분량이 되는데, 그건 국세에만 이야기거든요. 지방세까지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취득의 경우는 제도 변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더라도 저희가 했던 사전금리들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논의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무조사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오롯이 그 부담을 떠안는 그런 구조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보면 또 지방세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무 전문가들 국세청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나름대로 건의사항도 있을 텐데요. 지방세 경우는 심지어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경우는 통계 연보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11년, 2014년 봤더니 취득세가 세무조사 추징액의 73.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자체가 약 이제 2019년에 23조 정도가 거치고,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지금 재산세나 종합세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12조 정도입니다. 12조. 그러니까 취득세가 많이 이제 익숙한, 물론 재산세가 부가주의로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취득세는 신고주의이긴 하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취득세 부분인데 세무조사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자한테 오롯이 맡겨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가산세 매기는 것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납세의식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고 납세자의 경우를 좀 의심의 눈초로 본다. 그래서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부터 시작해서 결국 과세 인정력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문제된다는 겁니다. 사후적 족지인 가산세 부분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납세의 성실성하고 세무행정,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입장에서 보면 사전적 방안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성실 확인 제도와 외부 조정들을 검토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소득세 범위세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세무사님들을 비롯해서 세무 전문가 하는 경우요. 그래서 2011년에 성실 확인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저도 여기 세무사 이 회의에서 여러 번 왔었거든요. 이제 그때 분위기에는 2011년 도입됐을 때는 세무사의 자체 내에서도 찬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도 멋모르고 거기에 연구 들어왔다가 서로도 의견이 갈리셔서 그 다음 연구에는 빠졌거든요. 근데 2019년 와서 보니까 21만 명이 그 대상이 돼서 정착이 됐구나. 그래서 취득세 이야기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정은 의무화 부분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외부 조정의 긍정적 역할이기 때문에 의무화가 90년 상당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취득세 영역에서는 어떻게 부여해야 될 거냐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취득세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취득세라 하는 부분의 경우는 신고하는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되는데, 그럼 취득 당시에 가액이 뭐냐? 신고하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믿지 못하는 부분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어떻게 말하면 정부가 가액을 가지고서 신고한 가액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걸 작동을 해서 개인의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일 텐데 법인이라든가 국가와 했을 때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취득가액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2021년 7월 8일 일부 개정을 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시가표준액과 비교하는 그런 작동을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경우는 법인 장부 등 그래서 통상 저희 시작했던 부분이 외관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기업과 또는 개인의 경우 등을 보면 그 대상을 뭘로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법인 장부가 기초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일 텐데 이마저도 무상취득이나 부당해산 부인의 경우에는 좀 달리 예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세법 개정은 이 부분을 좀 체계화했습니다. 체계화했는데 조문이 좀 복잡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토론자께서도 이 표를 정리를 또 다시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법인 장부 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높으냐 뒷부분을 말할 텐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이 높은 거 이 경우는 통상적인 유상취득 앞에서 말한 거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표준의 무상취득 이게 이제 제도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사실상 취득가액의 무엇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직접 비용, 간접 비용에서 복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쳐서 과표 계산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간접 비용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들여다봐야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취득가액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저희 이제 지방세학회는 내일 또 학회가 있게 되는데요. 또 신탁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상을 비롯해서 심지어 건설자금이자 이거 별도로 저기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가 나왔는데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면 그때 이 건설자금 이자의 그것을 취득가액에 빼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해석상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실 세무 전문가들 지금 보상금, 신탁 이야기에서 알아들 부분인데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세무 전문가가 스크린을 해주자. 이게 가장 저희가 접근하려고 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역을 보니까 일본과 독일의 경우들도 이제 사실상 부가주의로 작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신고주의인데 물론 토론자께서도 토론문으로 별도로 되는데 제가 이제 토론자들께 드린 자료가 저희 연구보고서에 압축해서 한글로 전문으로 드린 게 있고 저는 이제 발표를 위해서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아마 지적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상 봤더니 공인회계사에서 중개보수, 법인의 경우에 간접비용을 넣는 걸로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2018년 10월 31일이거든요. 근데 2016년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시도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걸 업데이트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벌써 그 A부터 Z까지 하는 그거 따르면 틀리게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나마 말씀드렸더니 바뀌더라 법이 또 2023년생이죠. 아직 국회에 본회의 이제 상정되는 거 다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국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 비교해서 높은 걸 따르는데 법인은 좀 달리 취급했다. 근데 개인과 법인을 통일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상취득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전문성을 투여를 해서 법 바뀌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 근데 취득가액 과표에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세무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하고 세법도 바뀌고 그나마 알았는데 또 바뀔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고 납부 방식상에서 과표 산정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세법 이야기를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기업액의 기준만 봐서는 안 되고 지방세법 내용과 그 안에 부당계산 부인 내용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계산이 복잡하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다 전문성이도 된다. 당장에 납세자한테 원시취득 개념 자체는
참 어려워요. 취득까지는 따로 왔는데 우리가 부동산 취득세만 보더라도 토론자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194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세가 도입될 당시 부동산 취득세였거든요, 이름이. 그때 세목이 한 24개 남짓. 지금은 이제 지방세 11개거든요. 세목은 많이 줄었지만 부동산 취득가 출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원시 취득이라든가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어떤 부분이 보니까 이제 박사논문도 썼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과점주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간주취득이라는 말은 취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근데 간주취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의 복잡,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취득세 과표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처럼 전문성의 도움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납세자가 지는 상황이 되더라. 신고 납부 방식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산세 부담을 실제로 지고 있고 그래서 세무대리인 지원인데 세무대리인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무대리인 특히 세무사님들이 가산세를 실수하더라도 책임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잘못했을 경우는 징계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책임 있는 전문가의 서포트를 받는다면 이러한 앞에서 말했던 과표의 산정의 어려움이 책임이 납세한테 오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기타 입법적인 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 취득세가 좀 올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으로부터 60일인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날로부터 60일이면 이게 날 30일짜리도 있고 31일짜리도 있고 27, 28, 29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무슨 날의 말일로부터 그래서 하루 차이로 놓쳐가지고 가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의 보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신고 납부 취득세가 등록세가 합쳐지면서 취득세가 되고 등록물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신고하면 납부를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성실 확인해서 누군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를 갖다 하기 전에 누군가 들여다봐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화보다는 이걸 인센티브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조정이라는 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서 주어진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접근했습니다만 좀 신고 납부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를 붙여놓는 것 제도 자체는 근데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넘어야 될 사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 유인을 위한 납세 편의 제도가 결국에 2016년에 서울시 그래서 자체 세미나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자를 보면 인천광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벌써 2018년에 법 개정된 것도 여러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성실 신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식이나 이제 그다음에 의무화해서 반드시 걸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 신고 환기 제도 처음 도입됐을 때도 이거를 의무화할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전에 신고했던 분들이 다시 성실 신고 확인을 할 수는 없느냐.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들끼리 서로 신고하는 분과 그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분들 간에 또 의견의 충돌 이런 분도 종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도입 단계에는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라면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는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성실 신고나 외부 조정 제도라는 것도 결국 국내의 경우에 소득세나 법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런 나라 제도를 도입을 벤치마킹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하는 제도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거는 정확성 담보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70% 이상의 세수를 얻는 걸 지방세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실성 추정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사실 신고 의뢰 책임을 납세가 모를 지는 거를 좀 전문가가 정당한 보수를 받고 같이 나누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이제 부가주의 국세로도 그러면 야 그럼 국가가 해라. 우리 연말정산 부분으로 돼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세무 영역이 그나마 지방세까지 넓혀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기울이셨다가 신고주의에서 갑자기 부가주의 이야기 하실 텐데 이거는 부가주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3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라고 지었는데 그게 합쳐봐야 5조 정도.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에서 12조 상속세 세수입이 들긴 했지만 그래서 건수나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가 다 알아서 해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에서
법령과 집행기준 해석을 명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스크린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사전 점검표 있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접근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제도가 어떤 모습인지 좀 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 좋은 시간 이렇게 또 많지는 않아서요. 일단 그 필요성 부분은 점검, 그 다음에 성실을 신고하기라는 게 소득세 법에서 존재를 참조를 했다. 성실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서 제도의 필요성을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세관청한테도 좋을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그 완결한 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건이 필요할 것 같다. 때에 따라서는 가산세나 페널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세무 현장에서는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라,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말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면 좀 더 이거 좀 확인해 달라, 이제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보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실 확인한다 그러면 원가 집계라든가 증빙 확인, 간접비 배분 등 기본 자료 취합이기 때문에 외감 대상자는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외감에서 트랙하는 거는 거기서 해결을 보고, 성실고 확인하는 것은 외감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기의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을 통해서 날짜 좀 더 줘가지고 스크린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라는 부분은 외감 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 원시취득과 지목변경 간접취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득의 일정 기간 다수의 거래 수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요건의 경우는 과표 50억 정도 되면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 여쭤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 구성.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냐면 의견이 좀 다르고 안 해봤던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갑지하고 부표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주요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이렇게 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빨간색으로 직접 넣어봤어요. 신고 확인서 해고, 확인 대상자, 확인자, 확인 내용 했고, 그 다음에 이 주요 항목의 경우는 외주부터 시작해서 지급 수수료까지, 여기에는 장부에 누락된 금액의 경우가 법정 부담금을 대표자가 대납한 경우,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서식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공사 원가부터 특수관계 여부, 그 다음에 확인자 종합의견,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만 서식만 던져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성 시 유의사항 비슷하니 신고자는 주요 거래, 계약서, 적격, 증빙 여부 검토하라 또 시작해서 구체적인 작성 시 유의사항도 제시를 해놔봤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외부 조정 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관을 받는 법인의 경우라도 결국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들은 필요할 거다. 그래서 납세자와 과세관청한테 의미 있는 제도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한다면 외부 조정 제도 자체는, 그래서 결국 조정계산서, 그 이름 가지고도 이제 여기 계신 전문가들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서로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조정계산을 썼다가 취득가액 조정명세서를 썼다가, 그래서 명칭은 아직 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혼재 쓰긴 했습니다만, 과표나 세액신고에 별도로 추가 지출하는 걸로 작성 서식을 하나 넣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명세서라는 부분의 경우도 의무 제출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감 대상 여부하고 상관없이 일단 하나를 더 이런 취득가를 조정하는 걸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외감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황, 그 다음에 가산 차감 조정 부분과 부당 계산에 관한 부분에서 만약에 서식화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다. 취득가 조정 명세서에서 신고인과 취득 물건, 그 다음 과표, 장부에 기재된 것과 빠진 것들, 그 다음 취득가액 더한 것과 빼는 것들, 보정하는 것, 그래서 과표가 나오는 그런 서식을 하나 끼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가산 차감은 더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해서 세부 내역 부분을 서식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할 때 주의할 사항 등등 이거를 별도로 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도입 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은 지금은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원시취득과 지목 변경이 할 것이냐. 그럼 대상자 범위를 설정하여 정할 거냐. 범위를 제한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납세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50억 정도 일단 큰 것들 대상으로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일단은 제안해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신고하고 분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일단 띄워놓는 법 개정이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신고 확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 비용 같은 부분은 경우는 그래도 납세액을 갑자기 안 하든가 하니까 적어도 필요경비를 통해서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 부분은 가산세. 이 부분은 말씀한 대로 처음 시행할 때는 겁주지 말고 가산세 하지 말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가산세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세액 공제의 추징이라든가 이것도 무섭죠. 세무서에서 대상 선정.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 하면 세무조사 면제해 줄게. 그래서 성신고 확인할 때 그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재도 따라와야 이게 작동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수행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지금 세무사님들께서 국세에 초점하지만 지방세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이 이게 명확히 쓰지는 않았는데 세무사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차 검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신고하던 사람이 또 다시 검증 가능하냐? 가능하다. 초기에는 그 고민들도 적어놔봤습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추 제가 주어진 시간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논의하면서 더 발전된 대안이 나오길.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야기하실까 미리 제가 밑밥을 깔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성신고 확인을 보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 모두가 아니라 원시취득과 지목변경 간이취득이긴 한데 과표 50억 정도를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외부 조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부 조정에서는 외부 외감이든 아니든 하나 끼워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립이 성실 확인 제도하고 외부 조정이 가능하고 성실 신고 확인 제도의 경우는 외감법 강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감을 받는 것과 그 역할을 취득세에서 성실 확인 제도로 세무사님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다 보니까 우리 연구자분들이 공동 연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셨고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대상자의 요건이라든지 어디까지 이 범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이미 국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하고 외부 조정 제도에 대해서 이 지방세에서도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어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두 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